알아보겠습니다. 그 집합의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부분 집합이 2개일 때랑 3개일 때를 많이 씁니다. 4개일 때, 5개일 때, 4개 이상 되는 부분 집합으로 된 그 집합도 많지만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원리는 2개일 때나 3개일 때나 4개일 때나 뭐 다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일 때랑 3개일 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2개다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주로 두 집합 사이의 관계만 물을 때는 U도 쓸 필요 없고 A, B 이렇게만 쓰고 살펴봐도 됩니다. 그럼 부분 집합이 3개일 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부분 집합이 3개일 때 반드시 이 그림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하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되는 그림은 요 2개다. 그리고 주로 세 집합 사이의 관계를 물을 때는 요 집합을 빼고 요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집합. 합집합은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물을 때 A 합집합 B다 하면은 집합 A에 속한 모든 원소와 집합 B에 속한 모든 원소가 다 기록되는 집합이다. 예를 들자면은 집합 A가 1, 2로 되어 있고 집합 B가 2, 3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에 모두 속해 있는 집합 B의 원소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A 합집합 B는 1, 2, 2, 3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합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빼버리니까 2는 하나 빼고 1, 2, 3 이것이 A 합집합 B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 B 자, 2개가 중복되어 있는 원소가 있어요. 2 그리고 A에만 속해 있는 원소 B에만 속해 있는 원소. 자, 이것과 이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속에 있는 원소들을 보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모양 합집합이나 뭐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은 두 집합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자체도 하나의 집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두 집합이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의 집합이 된 어떤 집합이다. 이것을 뭐 C집합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게 합집합이에요. 나머지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합집합을 그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X, A 또는 B.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 표시는 컵 또는 유니온, 조인 그렇게 불러주는데 이제부터 편의상 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 컵 B.
교집합은 A랑 B의 교집합, 두 집합 A, B의 교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항상 집합을 생각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원소라고 했습니다. 원소. A에 속한 원소, B에 속한 원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 원소로 된 집합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 있는 원소는 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 이렇게 하면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교집합이죠. 교집합을 원소날 법으로는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X가 A와 B 양쪽에 동시에 원소이다. 그때 그 X로 이루어진 집합이 교집합입니다. 이것은 캡 또는 인터섹션 그렇게 부릅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캡으로 부르겠습니다. 서로소가 있죠. 이것도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집합 A와 집합 B에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이 말과 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면 서로소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든지 이런 식의 그림이 됐을 때 이 두 집합을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겹치지 않았다는 것은 공통된 원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공집합은 다른 집합과 서로소 관계냐? 예를 들어보죠. A 교집합, 공집합은 자, 교집합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면은 이 두 개는 서로소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 교집합, 요 공집합, 요 전체 집합의 결과는 뭡니까? A가 공집합이든 또는 어떤 원소가 있는 집합이든 결과는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것은 A랑 공집합은 서로소 관계에 있어요. 이 A가 어떤 집합이든지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결국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란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이 부분 집합의 원소들이 나오게 된 근원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x가 정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의 답이 나오고 x가 자연수라면은 이런 식의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나느냐? 그것은 바로 요 x가 속해 있는 근원적인 집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x는 정수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원소이고 이 x는 자연수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원소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집단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집합이 나오게 된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는 1, 2, 3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집합은 다 이것의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집합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집합, 미리 주어진 어떤 집합, 그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 합집합 기호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랑 비슷해요.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하지만 전체 집합 기호는 U, 알파벳 대문자에 U를 씁니다. 그래서 U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여집합. 자, 이 여집합은 아까 살펴본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체 집합이 만약에 1, 2, 3, 4다. 그리고 A는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A의 여집합은 3, 4입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쉬운데 집합 A는 이거고 A의 여집합은 이것들이 다 되죠.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것은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에는 속하지 않고 U에는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A에는 속하지 않고 U에는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차집합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A에 속한 원소들을 U에서 빼주고 남아있는 집합이 A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생각하려면 그 집합이 나오게 된 근본 집합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여집합의 성질 한번 볼까요?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는 집합입니다.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는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속한 원소들만 빼주고 남아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답은 공집합의 여집합은 U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몇 가지 예를 잡아서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U의 여집합은 공집합. 어떤 U 집합을 빼고 남아있는 집합. U 집합을 뺐다라면 U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에서 U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빼니까 자기에서 자기 자신의 원소들을 다 빼니까 남아있는 것은 빈 껍데기 공집합만 남아있게 되죠. A 교집합, A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A는 이거고
A 여집합은 이건데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집합. 이거는 두 집합 사이에 공통된 원소로만 되어 있는 집합을 말하는데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 A 합집합, A 여집합은 U. 자, A 합집합, A 여집합은 U. A에 속한 모든 원소와 A 여집합에 속한 모든 원소로 된 집합이 A 합집합, A 여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결국은 그게 U 집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집합. 차집합은 빼기 기호를 쓰는데 우리가 수식 계산할 때 빼기 기호랑 집합에서 빼기 기호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집합에서 빼기 기호는 뭘 빼라냐 하면은 원소를 빼라는 거예요. 어떤 원소? A에 속해 있는 원소 중에 B에도 속해 있는 원소를 빼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A에 속해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도 속해 있는 원소는 이거죠. 그거를 빼고 남아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결국은 요 둘 중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순수하게 A 쪽에만 순수하게 속해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게 차집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차집합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A 차집합 B는 NA 빼기 NB다.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데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개수 빼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집합 A의 모든 원소에서 개수에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아닙니다. A 차집합 B는 A의 모든 원소의 개수에서 A랑 B의 공통된 모든 원소의 개수를 빼준,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원소의 개수가 N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A 차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죠. 자, 이러한 기호들은 직관적으로 지금 설명할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한 개념이라도 헷갈리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써보고 아니면은 이런 몇 가지 예들을 직접 만들어서 해보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 차집합의 성질을 보면은 A의 여집합은 U 차집합 A.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A 차집합 B는, 자, 이런 거 다 이해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편한데 A 차집합 B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집합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다.
자, 이것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합 A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이건데 집합 A와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A와 B의 여집합이 교집합.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하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면은 그것이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B차집합 A는 A, B의 위치만 바뀐 거죠. B 교집합 A 여집합 또는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 거. 4번 성질.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A의 모든 원소들에서 B에도 공통된 것들을 다 빼주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들은 결국은 B에도 다 속해 있다. 그 경우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해 있다. 이것일 수도 있고 또는 두 집합이 같은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은 이렇게 써줍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이것은 표현이 안 된 거 아닌가? 아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 속에는 A가 B의 진부분집합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과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예를 직접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은 A 차집합 B를 일부분만 표현한 것이라서 올바른 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면 항상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항상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명제에서 보겠지만은 필요 충분 조건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